진행을 맡았다고 하려고 그러네. 강의를 맡은 임명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막, 아유. 예, 안시현 스타님 강의 준비도 바쁘실 텐데. 여기 뭐하러 행사하셨는지. 다이아님도 오시기 전에 빨리 끝내고, 후다닥 끝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항상 수식어가 웃음을 준 눈으로 자꾸 돼서 개그우먼 같은 느낌.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웃음을 선사하고 싶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게 리더십 교육인데 어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오히려 그냥 세미나 강의보다 훨씬 더 부담이 되기도 하고 꿈에 바퀴벌레가 제 몸을 휘감는 꿈을 그 무슨 꿈일까 아침에 엄청 많이 불안하게 단추가 또 오늘 아침에 딱 떨어지더라고요. 불안하지만 한번 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본과에 소속돼 있으시죠? 네. 나는 봉사 안 하고 있다. 네, 없으시죠? 네, 큰일 나죠. 여기서 손 들면 어머 박정현 스폰서님도 계시네요? 스폰서님 안 계신 줄 알고 지금 계속 네, 진짜 자, 지금부터 이제 변신을 했어. 자, 여러분들 다 봉사하고 계시죠? 네. 저도 유산화 이제 시작하고 나서 봉사를 이제 골드 되기 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진행분과 옛날에 호스트라고 그러죠. 진행팀에 들어가면 호스트가 되면 골드를 간다. 막 이런 소문이 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너무 저도 골드가 가고 싶은 마음에 호스트를 지원을 하면서 그때 지금보다 좀 많이 젊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이 제한도 없고 뭐 키 제한, 뭐 외모 제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스포츠도 추천을 해주셨고 해서 너무도 감사하게 제가 호스트를 처음 진행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드가 정말 저의 마음 그냥 하나의 마음은 그냥 골드가 되고 싶다. 너무 간절하게 골드가 되고 싶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진행분과에 가서 정말 골드가 한 명씩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면 진짜 골드가 되겠구나 해서 저도 들어가게 되었고 뭔가 지금처럼 뭐 말을 하는 자리에 많이 서봤거나 뭐 이런 경험이 아예 없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진행분과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제가 봉사했던 걸 쭉 적어놓은 거예요. 생각 되게 많이 했죠. 네. 예, 팀에서 뭐 진행도 하고 플라이어도 하고 레크레이션에다가 디자인에다가 강의에다가 음향에다가 또 빼먹은 것도 있는데 네. 그룹도 마찬가지로 호스트 레크레이션 뭐 PD 음향팀 뭐 다 했는데 이게 지금 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팀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를 좀 되찾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서 뭔가 특석을 부탁하거나 피아노가 전공인데도 뭔가 요청을 하면 한 번도 이렇게 뭔가 제 재주를 발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유선에 들어와서 뭐 진행부터 플라이어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해나갈 때 제가 굉장히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에게는 그런 재주를 타고난 게 아닌데 그 재주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룹업 창단할 때 그때 방송 송출하거나 유튜브 송출하는 게 이제 물론 지금은 또 많은데 그때는 그런 분을 찾는 것 자체가 조금 시간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해야겠다라는 또 그때는 음향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아시다시피 막 유튜브를 하나하나 다 보면서 젊은 사람도 해내기 힘든 것들을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송출하는 방법 그걸 통해서 또 제가 다니던 교회 작은 교회에서 또 그런 유튜브를 송출하면서 코로나 시국에 그 봉사를 계속 이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배웠던 것들이 저에게 다 자산이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들었던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파트너 봉사시키면 비즈니스 안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말리시는 스폰서님들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분 계시죠? 네. 그런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봉사라는 게 그냥 내가 봉사에만 빠져서 비즈니스 소홀히 하면 당연히 안 돼요. 그렇지만 봉사를 통해서 반드시 성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봉사를 좀 소홀히 하고 있다면 봉사에 집중하시고 또 파트너들을 좀 내가 봉사의 자리로 분명히 그 자리를 넣었을 때 동기부여 받고 뛰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것들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자,
이 키워드를 봤을 때 혹시 이 키워드 맞춰주실 수 있는 분이 뭘까요? 이게 어떤 거에 대한 키워드일까요? 나? 정답? 나. 네, 맞아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저에게 유산화를 할 때 걸림돌이었거든요. 난 여기에 하나도 속하지 않는다. 손 들어주세요. 한 개도 나한테는 해당하지 않아. 딴 데는 손 드신 거예요? 골드 아니에요. 네, 여기 그래도 한 개 정도는 조금 들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막 어제 생각해서 넣은 건데 이 중에 하나 정도는 다 포함이 되실 텐데 저는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정말 여기에 인내심 정말 제가 뭐 한 가지 일을 이렇게 꾸준하게 7, 8년을 해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게으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 유산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남편이 하면 가게잖아요. 내가 늦게 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아침에 늦잠 자다 늦게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컨디션 안 좋으면 제끼기도 하고 이랬는데 유산화를 하다 보니까 이 게으름이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바꾸는 그런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뭐 끈기도 마찬가지, 자신감도 마찬가지로 남 앞에서 서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홈미팅을 할 때도 그렇고 자신감 없는 그런 말과 여러 가지 뭐 표정 이런 것들이 다 나를 계속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꾸준함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한 가지 뭐 RTS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그때도 해내야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계속 뭔가 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핑계도 마찬가지, 귀차니즘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저한테 방법을 하나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찾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봉사였어요. 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인내심이 부족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뭔가 길게 하는 걸 못하는데 내가 뭔가 이 봉사라는 것은 책임감이 따라야 되는 일인데 정말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봤던 일이 없지만 이 안에는 제가 안 가면 방송 송출이 안 되고 제가 안 가면 뭔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감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게으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게으름이 해결되니까 어때요? 또 뭔가 꾸준함을 가져가면서 쭉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꾸준함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핑계를 안 대게 되죠. 책임감을 갖게 되니까 뭔가 스포츠님 저 이래서 못 가요. 저 오늘 남편이 일하래요. 그래서 못 가요. 세미나 이래서 못 가요. 이랬던 것들이 어때요? 제가 봉사를 맡음으로 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는 봉사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파트너분들 중에도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뭔가 지금 이 안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다. 아니면 내 자신의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럼 행사분 가져오세요. 네, 아주 일찍부터 정말 새벽부터 준비할 수 있고요. 한 2시간 자도 정신 말짱하게 일할 수 있어요. 네, 제가 행사분과 하면서 제가 쉽게 저 행사분과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 말에 사실 루비를 가기 전에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뭔가 계속 행사분과에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게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나를 어떻게 볼까? 뭔가 이렇게 뭔가 꿰차고 앉아서 막 늙은이처럼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면서 진짜 봉사를 내려놔야 되나? 그 순간에 진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좀 내려놓고 나도 좀 쉼을 가지면서 뭔가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봉사인가? 고민을 많이 해서 2가지 갈래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봉사를 그만둘 것이냐, 내가 계속 하되 성장할 것이냐, 이 2가지를 놓고 고민하기로 했어요. 그때 제가 고민해서 선택했던 건 저는 뭐였냐면 성장이었어요. 왜냐면 봉사하느라고 성장 못해 이 얘기 듣는 게 저는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비즈니스와 봉사를 동일하게 여기는 분들은 행사분과 안에 있어도 아니면 교육분과 어디 분과에 있어도 다 성장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의 문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봉사 안에 저를 넣은 거고요. 근데 사람이 타고난 게 쉽게 고쳐지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행사분과를 그만둬. 그럼 다시
그게 몸에 배서 이 부지런함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니에요. 조금 저는. 어딘가에 내가 계속 책임감을 갖고 그 안에서 내가 한 일원으로서 해내는 일들을 해나갈 때 저는 제 스스로가 약속을 좀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자면 저는 좀 그런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행사문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봉사를 하고, 물론 지금은 팀장이지만 방송팀장이지만 다음에 그냥 이런 그냥 하나의 일반 또 리더스로서 행사문과 안에서 봉사를 하게 될 날도 오겠죠. 근데 그렇게 방법을 찾아가면서 저는 성장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여기 저는 자신감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지금 소심해요. 그래서 뭔가 한번 사고가 나면 방송 나가다 끊기면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 같고 뭔가 진행이 잘못되면 다 모든 게 다 내 책임인 것 같은 굉장한 자존감이 낮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문구가 있더라고요.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에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내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는 그 신념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문구를 제가 보게 됐어요. 계속 나는 못해, 난 자꾸 틀려, 나 때문에 안 돼 이러면 지속적으로 봉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틀렸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다음에 안 틀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실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유산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전 항상 미팅할 때도 녹음을 하거든요. 지금도 해요. 그럼 나가면 오늘 너무 말이 빨랐네. 아니면 오늘 또 너무 경청을 안 했네. 이런 것들을 계속 직접적으로 듣고 다음에는 지적인 느낌으로 해야지, 말을 아껴야지, 경청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봉사를 통해서 사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습관처럼 루틴처럼 가져가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으셔서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겠다 이런 신념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성태 교수님이 그로잉어 우리 스포너님 그때 우리 하실 때 그로잉어 책을 저자이시죠. 홍성태 교수님께서 유튜브에도 제가 한 1, 2년 전에 봤던 강의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로잉어 책을 만드신 분이었더라고요. 제가 봤던 그 영상 중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멈춤 없는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알려주셨어요. 루틴을 지키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습관은 성공의 열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산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그곳에 나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주 뭔가 일정을 잡을 때 사람은요 굉장히 게을렀던 사람 쉽게 안 고쳐진다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 가서 월요일 날 그 주에 미팅을 잡으려고 하면 게으른 마음에 전화 안 받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이 사람 비 오니까 오지 말라고 하겠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전주에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전화를 먼저 해요. 이사님 뭐 하세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되세요? 일정 그렇게 되세요? 저 월요일날 비는데 시간 같이 내주세요. 일을 그냥 그 전주에 약속을 잡아버리면 그 주에 핑계만 대지 않으면 그 일을 모든 걸 다 해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저만의 방법을 찾은 게 그거였어요. 그 주에 뭔가 약속을 잡으려고 하니까 자꾸 잘됐다. 뭔데? 이제 오늘 신규 미팅 취소됐다고 오지 말라네? 이런 것들에 자꾸 내가 휘둘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님들에도 항상 얘기할 때 제가 다이어리로 확인할 때 그러거든요. 아니 다음 주 미팅이 아직도 안 잡혀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 주가 되면 반드시 내가 타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루틴을 좋은 습관을 가져가기 위한 것 중에 하나의 노력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 아니면 그 전전주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 날짜를 잡아요.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외에 비는 하루 요일은 신규 미팅에 집중하기 위한 요일로 이제 비워놓고 그 외에는 다 스케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습관처럼 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 이렇게 습관처럼 하지 않고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은 그게 내 몸에 배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저를 고치기 위해서 봉사를 한 것처럼 이 습관을 지키려면 어때요? 계속 써서 저는 그 다이어리 휴대폰을 많이 보거든요. 노란색은 저의 무조건 개인 미팅인데 이 노란색이 많아지는 걸 굉장히 막 흥분돼요. 즐겨요. 그래서 뭐 개인 일정 본사 오고 이런 거 색깔을 다르게 쓰잖아요.
딱 핸드폰을 펼쳤을 때 노란색으로 확 도배돼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 것들에 저는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런 것들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출근샷이 생각보다 RTS 하시는 파트너님들은 하는데 리더스 분들이 안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RTS 안 들어가시면 안 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제가 세미나 끝나고 파트너님들하고 일주일 동안 출근샷을 무조건 찍어서 올려보자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무조건 웃어야 돼요. 치아가 보여야 되고 하늘이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문구, 나를 향한 문구를 함께 적어서 일주일 동안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세미나에 참석한 파트너들하고 다 일주일 동안 해봤거든요. 카톡방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막 에너지가 막 나요. 특히 웃으면서 찍으니까 엄청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런 루틴을 한번 가져가 보자 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파트너들 같이. 그리고 독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성장 룹이 가기 직전에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집에 있으면 사실 독서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세탁기 돌려야 되는데 맞아 이거 해야 되지 하다 보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또 이제 저에게도 그런 미팅이 취소되면서 빨리 또 나가야 되니까 막 노트북이랑 엄청 들고 싸들고 나가는 거예요. 책도 이만한 거 들고 딱 나갔는데 책을 사놓고 너무 두꺼워서 시작을 못했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펼쳤죠. 이렇게 펼쳤더니 구의 추어샷 아시죠? 판매하니까 우리 세미나 샀는데 너무 두꺼워서 시작을 못했는데 딱 열었는데 3년 전에 양미경 스포서님께서 저에게 덕담을 써주신 내용이 앞에 쫙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문구를 보고 제가 갑자기 가슴이 확 뭉클해지면서 그 사진을 찍어서 스포너님께 사진을 보내고 스포너님 이걸 이제 발견했다 그래서 스포너님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하는 리더가 되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그게 또 저의 어떻게 보면 다시 여기를 막 뜨겁게 하는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게 루틴 속에서 발견한 거잖아요. 습관 속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서, SNS도 마찬가지. 저도 SNS를 하긴 하는데 인스타를 정말 매일 꾸준하게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배달의 민족 CEO 같은 경우에 그 CEO가 되기 전에 하루에 디자인을 한 8개씩을 매일 올린다는, 네이버에 올리겠다는 그런 본인만의 약속을 계속 지켜가면서 그 기간을 한 700일인가 지났을 때 거기 네이버 본인의 그 계정이 난리가 났대요.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지금 배달의 민족 CEO가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루틴을 가져갔을 때 성장한다고 해서 저도 지금 SNS를 좀 이제 열심히 매일 하나씩 올리는 거에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요. 카톡방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골드 된다는 초심을 잃었나 봐요. 옛날에 골드 되기 전에 톡방에서 내가 가장 많이 누군가 나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카톡이었어요. 무조건 들어오면 막 좋은 글을 엄청나게 남겨주는 거에 1인자가 되겠다라는 저만의 루틴과 약속을 가지고 엄청나게 했더니 파트너들이 그대로 복제를 해서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습관과 루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인만의 습관, 루틴 하나씩은 좀 정해보세요. 하나 갖고 안 되겠죠. 몇 가지 적면서 했을 때마다 좀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에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씩 체크. 아직은 다 100% 체크는 안 되고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된 시간 투자를 해라 이거예요. 치열하게 집중을 해라는 건데요. 제가 봉사를 하니까요. 이러기에 아주 좋아요. 스포님 저 봉사하니까 비즈니스 좀 미팅을 좀 가기 어려울 듯 해요. 핑계 대기가 아주 좋거든요. 네. 그런데 핑계 대면 그냥 나는 거기에서 멈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비즈니스 성장이 소홀하게 된다? 이런 거는 그분을 이렇게 고쳐야 돼요. 정신적인 걸 고쳐야 되고 그냥 내가 봉사하지만 성장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시간 내 투자를 두 개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세미나를 가기 위해서 뭔가 그 전날 가야 되면 그 전 오전에도 이미 저는 싱글 미팅이나 셀 미팅을 다 하고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적절하게 조절해서 가져갈 때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맥 찾기예요. 저도 이미 루비가 되면서 많은 인맥들이 유산에서 다 가입을 하고 사업을 쉬고 있는 분들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뮤지컬 도전한 거 아시죠? 정말 집중된 시간 투자를 하려는 게 제가 뮤지컬을 한 8개월 정도를 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평일에 2번, 주말에 일요일, 주일날 연습하고 이런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되게 막막했어요. 그 안에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집중된 투자를, 시간 투자를 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명단차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요. 그 안에서 저는 이렇게 하면은 연습하면 힘들잖아요. 딱 까서 헬스팩 하나씩 이렇게 막 먹으면서 너무 피곤하다는 분 한 분한테 드리고 그게 뭐예요? 그러면 아유 그냥 나중에 이러면서 이제 뭔가 밀당을 하면서 그 안에서 파트너가 나왔고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파트너가 지금 나와서 제 새로운 라인에 들어와 있고, 또 다른 중요한 라인은요. 제가 유산화 티를 입고 교회에 연습을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이 인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금요 예배를 지원을 했고요. 제가 찾을 수 있는 데가 사실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에 반주를 지원을 했고요. 주일날 새벽 6시 반에 나가야지 되는 일부 예배 반주 찬양팀에 들어갔어요. 뮤지컬을 하기 시작했어요. 독서 모임을 들어갔어요. 마지막 하나는 이번에 동네에서 음악 좀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9월달에 무슨 음악회를 한다고.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네 이제 연습도 할 거라 그래서 거기도 또 들어갔어요. 뭔가 인맥을 찾기 위한 노력을 봉사를 하고 있지만 핑계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인맥을 찾기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유산화 티를 입고 반주를 하러 딱 갔어요. 이렇게 막 피아노 간주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더니 어머 유산화 하나 보다 집사님? 이러는 거야. 네 맞아요. 이제 나는 허벌 먹고 있는데 유산화 나 그래 좋아 유산화 알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권사님 아시는구나. 유산화 잘 아시네요. 그랬더니 그래 근데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설명해봐. 유산화 번쩍거리는 검정 바탕에 유산화 반짝이로 된 게 있어요. 그거 입고 다니거든요 저는. 눈에 띄라고. 네, 근데 그거 입고 그분께서 저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미팅하고 쓰리비시 받고 그분의 여동생, 두 번째 동생 그쪽에서 인맥이 지금 쫙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한순간에 나왔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에요. 늘 교회 갔을 때 유산화 티 입고 왜 이것만 입고 와? 오늘 유산화 티밖에 없어. 네, 주일날 빼고는 모든 연습할 때 다 유산화 티를 입고 갔고요. 뮤지컬 연습할 때도 언제 어디서 사람이 나올지 모르지만 계속 뜯어서 먹였어요. 먹이면서 그 안에서 사업자가 쓰림씨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인맥을 찾기 위한 노력 중에 뭔가 내가 단순간에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한 그런 집중된 시간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셀미팅과 후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나온 리더님들은 제가 정말 이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또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었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선능에 있을 때부터 했던. 근데 보니까 이 후원하고 셀미팅하는 거에 대한 끈질김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파트너님들을 봤을 때 조금만 힘들면 그냥 내려놓으려고 하고, 후원하다 조금만 힘들면 안 가려고 하고, 취소되면 안 가려고 하고, 이런 뭔가 이유와 핑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산하면서 가장 진짜 잘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진짜 끈질기게 매달린 거거든요. 후원도 셀미팅도. 그래서 제 별명이 윤길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로 저희 남편이 카톡방에 윤길동 스포너님 화이팅을 썼더니 새로운 리더가 나왔냐고 윤길동이란 새로운 리더가 나왔냐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로 그랬어요. 심각하게. 근데 제 별명이 그렇게 될 정도로 미친 듯이 후원하고 셀미팅을 하면서 저의 파트너들과의 팀을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끈질김이 요즘 리더님들에게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져가고 싶다면 행사분과를 들어오시길 추천합니다. 네. 아니요, 행사분과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분과가 다 힘들고 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끈질김이 있어야지 강사분과 안에서도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죠? 모든 분과가 다 마찬가지, 재정분과도. 그래서 봉사와 정말 접목해서 내가 잘 안 되시면 그곳에 넣으세요, 나를.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멀리 보고 끊임없이 매일 씨를 뿌려라예요. 고개로하고 후원하고 정보 전달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제가 RTS를 가면서 김해 RTS에서 편한권 스포사님께서 계속 뭔가를 배워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라, 이런 것들을 정말 귀에 딱지 않듯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걸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려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스폰서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독서 모임에 가입을 했고 한 달에 2번씩 모임이 있더라고요. 실제 만남의 모임이. 그 모임을 가고 있고 뮤지컬도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고, 찬양팀 금요 예배 반주 엄청 피곤한데 가서 지금 새로운 집사님들과 또 인맥을 쌓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빨리빨리 액션을 써서 찾아서 그곳에 내가 나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빨리 사고를 치세요. 그냥 등록을 하시면 돼요. 뭐든지 그냥 빨리빨리 막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하다가 다 가요 시간이. 그런 거 있잖아. 어디 좋은 데 좀 찾아볼까 하다가 6개월 지나고, 그죠? 여기 모임 괜찮나? 이러다가 3개월 지나버린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이미 유산화는 다 누군가가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멀리 봐야 되는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심해져서 다 만남이 어느 정도 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유산에 대한 노력은 하면서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저처럼 반짝이 티를 입고 가시던지, 그죠? 유산화 영양제를 뭐 먹고 얘기를 하시던지. 그래서 그런 노력 없이 그냥 관계심만 하면서 시간을 끌지 마시고요. 예, 노력을 하면서 매일 씨를 뿌리는 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러면서 작년에 뮤지컬에 들어가서 거기서 라인이 나오면서 제가 루비를 가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갔을 때 그랬어요. 내가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부끄럽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파트너들이 이제 골드로 와서 다 봉사를 하고 있는데, 스폰서님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성장은 못해. 이런 얘기 듣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루비를 가기 위해 진짜 엄청 뛰기도 했지만, 봉사와 같이 두 가지를 하려니까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잠을 못 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 안에서 느끼는 성취감, 내가 유산화를 해나갈 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봉사가 단지 힘들다, 어렵다, 파트너를 안 들여보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배워와. 가서 뭐든지 배워갖고 와. 거기서 배운 걸로 내 팀도 이끌 수 있는 거거든요. 내 팀에서 배워야지 플라이어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내가 배워야지 모임에서 음향이라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곳에든지 가서 재정도, 심지어 계산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 취업까지도 다 배울 수 있는 곳이 유산화 그로잉업이잖아요. 그래서 봉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파트너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봉사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냥 소홀하게 하는 즉시 사고가 일어나요. 모든 봉사는 마찬가지예요. 그쵸? 내가 정신줄 잠깐 놨다가 취업할 때 누구 빼먹기도 하고, 그죠? 교육분과 뭔가 계획을 했던 부분에서 놓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떻게 이 일에 내가 집중을 하냐는 태도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도 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그 최강약으로 엄청 팬이거든요. 거기에 그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돈 받으면 프로다라고 하셨어요. 1,000원 한 장이라도 받으면 프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야구 선수들이요, 작년 대비 올해에 이제 성적이 떨어지면 그 팀이 없어진다라고 PD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정말 미친 듯이 막 매진해서 몸을 만들고 막 열심히 운동에 막 매진하는 것들을 봤어요. 근데 내가 유산화를 하는데 내가 제대로 프로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을 때 내 파트너들은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내 팀이 해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1,000원 한 장이라도 내 파트너한테 100포인트라도 받는다라고 하면 프로의 정신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어제 진짜 이 멘트 딱 넣었는데, 여러분 프로 아니신 분, 나 밑에서 50포인트, 100포인트도 안 받는다. 없죠? 그럼 여러분은 프로죠? 맞나요? 네, 우리는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의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돈 받으면 나는 프로다. 내 팀에 내 파트너들을 다 성장시킬 의무가 있다는 생각으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봉사는 태도 그리고 프로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